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디스플레이도 있고 어플 연동도 가능한 이건 바로 베이스어스 블레이드 2 보조 배터리입니다. 오늘은 이 베이스어스 블레이드 2 보조 배터리를 제가 조금 저렴하게 가지고 왔거든요. 이 보조 배터리를 간단하게 언박싱을 해보면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오늘은 베이스어스 블레이드 2 보조 배터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에서 인트로에서도 보셨듯이 이 보조 배터리는 다른 보조 배터리와는 다르게 디스플레이도 있고 블루투스 기능도 있어서 어플이랑 연동이 가능합니다. 일단 이 보조 배터리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전에 먼저 언박싱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렇게 비닐이 쌓여져 있는데 이걸 먼저 제거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제거를 해주고 박스를 열어주면 가장 먼저 보조 배터리가 나옵니다. 이걸 들어주면 안에 종이로 포장된 게 나오는데 이걸 열어주면 품질 보증서랑 귀여운 스티커랑 사용 설명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용 설명서가 조금 두꺼운데 다양한 나라의 언어로 써져 있고 이렇게 보면 한국어로도 설명서가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이렇게 들고 다닐 때 사용하는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어스 C2C 케이블까지 들어있네요. 이 포장지에 둘러싸인 보조 배터리를 열어보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외관을 살펴보면 일단 영상으로 봤을 때는 메탈 같죠? 근데 이게 메탈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옆 프레임도 다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가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지문이 생각보다 묻지 않는데 이 하단 부분과 뒷면의 경우는 생각보다 손자국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이게 같이 들어있는 이 파우치 있잖아요. 이걸로 이렇게 쓱쓱 문지르면 잘 지워지긴 합니다. 이어서 보조 배터리의 외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면부터 다시 살펴보면은 전면 상단에는 디스플레이가 있고 하단에는 65W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뒷면을 뒤집어서 보면은 베이스어스 로고가 있고 뒷면 하단에는 각종 입출력 정보와 KC 인증은 없지만 각종 해외 인증 정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레임을 보면은 좌우 및 하단에는 아무것도 없고 상단 프레임에만 버튼과 C타입 포트 2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 크기의 경우 세로는 갤럭시 S23 울트라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166.1 곱하기 132 곱하기 10.2mm로 가장 얇은 부분으로는 7.3mm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하드웨어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먼저 입출력부터 살펴봅시다. 입력, 즉 충전의 경우는 최대 60W로 충전을 할 수 있는데 10W, 27W, 36W, 45W, 60W의 입력 충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충전의 경우는 포트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입력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출력의 경우는 단일 포트 한 개만 사용을 하면은 15W, 27W, 36W, 45W, 65W까지 지원을 하며 포트에 따라서 차이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포트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는 45W와 20W로 출력이 가능해서 총합 65W까지 출력을 해준다고 합니다. 배터리 설계용량의 경우는 12000mAh인데 46.44W시입니다. 사실 설계용량이 12000mAh라고 해서 12000mAh만큼 충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충전을 하고 전압이 변경되면서 조금씩 손실이 있고 그러기도 하고요. 이 보조 배터리의 경우는 약 75%의 효율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는 약 2.2번, 갤럭시 S23의 경우는 약 1.8번을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몇 와트로 충전을 하느냐, 어떤 전자기기냐에 따라서 그때그때 효율이 달라져서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참고용으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디스플레이를 한번 봐볼까요? 먼저 이 보조 배터리를 부팅시켜주면은 베이스어스 로고와 함께 Base on Your라는 글씨가 나오고 보조 배터리가 켜지게 됩니다. 그냥 부팅만 시킨 상태에서 이 디스플레이를 보면 숫자와 시간이 있죠? 이 중앙에 있는 숫자는 보조 배터리의 남은 용량을 의미하고 왼쪽 상단에 있는 시간은 전자기기 충전 시간 또는 보조 배터리 완충 시간을 표시해줍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른쪽 상단에 블루투스 아이콘이 보이죠? 이 블루투스 아이콘은 이 보조 배터리가 휴대폰과 블루투스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건데 그러면 이제 이 보조 배터리 어플도 한번 살펴볼까요? 설명서에 있는 QR코드를 찍어서 어플을 설치해도 상관이 없는데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베이스어스를 검색해서 설치를 해주셔도 됩니다. 어플을 설치했으면 첫 화면에서 장치 추가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내 보조 배터리를 찾아서 추가를 해줍니다. 어플을 보면은 첫 화면에 온도와 전력 그리고 시간이 있죠. 온도는 이 보조 배터리 온도를 나타내서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을 때 이 보조 배터리의 온도를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에 온도 센서가 있다 보니까 충전을 하다가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자동으로 전력을 차단하는 기능까지 있다고 하네요. 전력은 보조 배터리의 남은 배터리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간은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보조 배터리로 다른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 걸리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밑에 주제라는 버튼이 보이죠? 이 주제라는 버튼이 번역이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이 보조 배터리 디스플레이 테마를 변경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면 주황색, 블랙블루, 은혜색으로 총 3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보조 배터리 색상이 3가지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준 것 같네요. 보조 배터리 색상도 주황, 블루블랙, 실버로 3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은 실버 색상이거든요. 그런데 이 테마를 선택할 때 실버로 나온 것을 선택하면 너무 밝아서 저는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블랙블루로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을 다 보여드리면 주황색
주황색을 선택하면 이런 느낌, 블랙블루를 선택하면 이런 느낌, 은혜색을 선택하면 이러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그 하단에 보면 화면 보호라고 적힌 메뉴가 있죠. 그 노트북이나 데스크탑 화면 보호기 있죠. 전원이 꺼지기 전에 절전 모드에서 나오는 그런 거요. 이것도 그런 건데 여기에 글씨를 적으면 이렇게 보조 배터리가 꺼지기 전에 잠깐 이 글씨를 보조 배터리에 띄울 수가 있습니다. 아쉽지만 한국어는 지원을 안 하고 영어나 숫자 또는 중국어를 지원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이름을 적거나 전화번호를 적어두면 나중에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누가 찾아올 수도 있겠죠. 자, 이제 주제 테마를 나와서 그 옆에 타이머를 봅시다. 이게 보조 배터리에 타이머가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타이머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고 플러스를 눌러서 1분 단위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타이머를 설정하고 울리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 타이머가 종료되었다고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기기들은 저전류로 충전을 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아예 저전류 모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활성화를 하면 4시간 후에 자동으로 꺼진다고 하네요. 메인 화면 이 정도로 보고 그 옆에 그래프 메뉴를 선택해서 봅시다. 이건 입출력 전압과 전류 그리고 전력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렇게 충전을 하고 있을 때 보면 충전 중인 전력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하고 있는데 입력이 아니라 출력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휴대폰이나 전자기기를 충전할 때도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보조 배터리를 충전할 때는 초록색, 전자기기를 이 보조 배터리로 충전을 할 때는 주황색으로 글씨가 나오네요. 자, 마지막으로 어플 설정을 보면은 모델명과 이름이 있는데 이름은 이렇게 수정을 할 수도 있네요. 그리고 버전을 클릭을 하면은 블루투스 모듈과 직류 모듈 버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건 어플이랑 블루투스로 연동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보조 배터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있으면 해줄 것 같은 느낌이네요. 야, 보조 배터리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니 이건 신기한데요? 뭐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보조 배터리 공장 초기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어플에서 이 기기를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이렇게 베이서스사의 블레이드 2 보조 배터리를 살펴봤습니다. 일단 생각보다 두께가 얇고 가벼워서 좋고 평평해서 어디에 넣어 다니기도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파우치가 있어서 이게 생각보다 안심이 됩니다. 전력도 최대 65W까지 지원이 되고 이 보조 배터리 충전도 최대 60W로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보조 배터리와는 다르게 디스플레이에 많은 정보들이 표시가 되고 또 휴대폰과 어플로 연동을 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 베이서스 보조 배터리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에 링크랑 쿠폰을 적어두긴 할 건데 잠시만 기다렸다가 6월 17일부터 구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아마 6월 15일에 올라가고 제가 6월 17일 날 알리 행사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거기에서 베이서스의 다양한 제품들을 준비를 했으니 그 행사 기간에 구매를 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이런 신기한 제품이나 재미있는 소식이 있으면 찾아오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야, 근데 이거 진짜 신박한 보조 배터리 같긴 해요. 어플 연동이 진짜 신기하고 그리고 이 영상은 아마 금요일에 올라갈 건데 다음 주 월요일 6월 17일에 알리 행사 영상을 준비했으니 구독을 누르시면 알리 행사 때 다양한 베이서스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KC 인증 직구 제한 관련해서 제가 알리랑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뭐 괜찮다고 하네요. 알리에서도 이 부분을 인지하고 셀러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구매를 했는데 통관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에게 꼭 알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베이서스랑 알리랑 이야기를 해서 꼭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짜로 안녕!